네, 이번 시간에는요,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커다란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구 주위에 나타나는 자석과 같은 성질을 지구자기, 줄여서 지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자기가 지구 주위에 나타나는 자석과 같은 성질이라면 고지자기는 과거에 지구 주위에 나타났던 자석과 같은 성질이겠죠. 이러한 고지자기를 분석을 해보면 약 30억 년부터 지구 자기장은 존재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질 시대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렇게 지구 자기장의 발생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은 다이너모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이너모 이론을 알려면 중학교 때 배웠던 물리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왼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감겨있는 코일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전류에 의해서 이 코일 안쪽 사이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 이런 것을 배워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냥 단순한 솔레노이드 코일에 이렇게 자기장을 흘려주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던 코일에 갑자기 이러한 자기장의 영향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기장이 유도가 되고 자기장이 주변에 흐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던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렇게 전류와 자기장은 상호작용하는 이렇게 과정이 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구 자기장에도 마찬가지 원리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지구의 외핵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외핵은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외핵은 액체죠. 그래서 철이랑 니켈이라는 금속이 고체의 형태가 아니라 유체의 형태로서 외핵 내부를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양으로 흐르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솔레노이드를 세워놓은 것처럼 기둥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대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지구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틈 속에서 금속 유체가 이런 식으로 대류를 하게 되면 금속 유체가 도체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서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한 전류는 전류의 흐름 자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또다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발생한 자기장은 또다시 전류를 발생시키고 그렇게 지구 내부에 형성된 전류는 또다시 자기장을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지구 내부에는 계속해서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이나모 이론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지구상의 어느 한 지점에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편각, 복각, 수평 자기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편각, 복각, 수평 자기력을 지구 자기 3요소라고 이야기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고 싶을 때 연직 자기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는 합니다. 제일 위에 있던 편각부터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지구는 북극이 따로 있고 자북극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북극은요, 실제로 지구상에서 제일 위에, 제일 꼭대기에 존재하는 것, 지형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위도 90도에 해당하는 장소가 있죠. 바로 거기를 북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북극은 지구가 커다란 하나의 지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석의 S극이 정확하게 지형상의 북극 위치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옆에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다른 위치에 실제로 자석의 꼭대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북극의 위치에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꽂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석의 S극에 해당하는 곳이 실제 지형상의 북극과는 다른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구 자석의 S극이 실제로 존재하는 위치를 자북극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편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 내 위치에서 북극과 자북극까지 연결하는 이 선 사이에 이루는 각도, 이 각도를 편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편각은 내가 지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만약에 이 위치에 존재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북극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북극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같은 경도상의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측정을 했을 때 북극과 자북극 사이가 일직선상에 이렇게 위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편각이 0도가 되겠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러한 위치에 존재했다. 그렇게 되면 북극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자북극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각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이의 각도를 편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왼쪽에 조금 더 정확하게 되어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내가 현재 위치한 위치인데 여기 진북과 그리고 자북 사이의 각도를 편각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 자기 3요소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은 이제 복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복각은 뭐냐면요. 수평면과 자기장 방향이 이루는 각도예요. 지구의 자기장은 기본적으로 외핵의 대류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구 안쪽에 이렇게 S극과 자석의 N극이 안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로부터 발생한 자기장이 이렇게 둥글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침반을 가져다 대게 되면 이렇게 발생한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N극이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위쪽을 가리키고 S극의 방향이 이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 이렇게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북극에, 자북극에 가게 되면은 나침반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네, 정말 신기하게도 자북극이 이쪽이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거의 세로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침반의 방향은 N극이 정확하게 아래쪽으로 솟구친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 반대로 S극 같은 경우에는 위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반대로 자남극에서는 S극이 지구 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형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N극이 지구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적도 부근에서는 N극이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러한 N극, 나침반의 N극이 점차 아래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다가 제일 위에 자북극에 위치하게 되면 나침반의 N극이 제일 아래쪽을 보면서 형성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평에 대해서 나침반의 N극과 수평이 이루는 이 각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서도 보시면 자북과 그리고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이루는 이 사이의 각도를 복각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왼쪽 그림에서도 보시면 수평면에 대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복각이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 표시를 해보면 만약에 자북극의 위치에서는 전자기력의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게 될까요? 그렇죠. 나침반의 N극의 아래쪽을 가리키게 되는 거니까 전자기력은 이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면 수평면과 자기장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북극 위치에서는요. 복각이 90도가 되고요. 그리고 적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N극이 다시 수평면을 향해서 눕기 때문에 적도 부근에서는 복각이 0도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즉 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러한 복각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편각은 자북과 진북 사이에 이루는 각도, 이 각도를 편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측정을 했을 때 실제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자기력의 방향이 되는 것인데 자기 적도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나침반의 방향은 내가 자기 적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북반구에 있다면 약간 아래쪽을 향해서 가리킨다고 했었죠. 그 방향이 전자기력의 방향이 되는데 이렇게 수평면과 이렇게 전자기력이 이루는 이 각도를 뭐라고 한댔습니까? 그렇죠. 복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평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기력을 수평 성분과 그리고 연직 성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러한 전자기력의 수평 성분에 해당하는 것을 수평자기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에 해당하는 성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직자기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수평자기력이 커지거나 연직자기력이 커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전자기력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평자기력과 연직자기력은 전자기력의 세기, 즉 지구에서는 지구 자기의 세기를 나타내는 요소가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지구 자기장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변화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고요. 단순히 짧은 기간 동안에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영년 변화라는 것부터 알아보면 외핵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대류를 하게 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영년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어떤 변화까지 나타나게 되냐면 지구 자기장은 자북극과 자남극이 뒤바뀌는 지자기 역전이라는 것이 발생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지구과학 1 수업을 들으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극성, 자북극이 북반구에 존재하고 자남극이 남반구에 존재하는 이러한 형태는 정자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뒤집혔다. 자석의 N극이 위쪽으로 가고 S극이 아래쪽으로 가서 자북극과 자남극의 극성이 뒤바뀌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 역전이 일어났을 때의 극성을 역자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영년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영년 변화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일변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변화는 태양의 작용에 의해서 하루를 주기로 지구 자기장이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에서는요, 하루에도 매번 고에너지 입자들이 분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대기와 만나게 되면은 지구 자기장이 막 흔들리게 돼요. 이런 거를 보고 일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왼쪽 아래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매일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장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일변화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름이 겨울보다 일변화의 편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태양의 활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밤보다는 낮에 이러한 변화량이 더 커지게 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다고 했을 때 태양으로부터 오는 고에너지 입자의 흐름, 갑자기 고에너지 입자들이 확 하고 몰아칠 때가 있거든요, 지구에. 그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양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아주 강한 태양풍이 이렇게 지구로 몰아치게 되면 지구에 있던 이런 자기장에 얘가 교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까 뭐 일변화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갑자기 급변하게끔 태양풍이 너무 세게 몰아쳐서 지구 자기장이 강하게 영향을 받을 때, 그럴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폭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